회계 구성 요소와 개정 과목입니다. 먼저 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련된 요소부터 볼 건데요. 먼저 재무 상태표입니다.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상태를 표시하는 일람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왼쪽 차변에는 자산을 기입을 하고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입을 합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을 먼저 보기 전에 재무상태표 T계정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T계정은 대문자 T자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T계정이라고 부르고요. T계정의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재무상태표의 왼쪽인 차변과 오른쪽인 대변의 합계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대변과 차변의 평균이 일치해야 된다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합계금액을 반드시 차대변을 일치시켜줘야 하는 표입니다.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재무상태표 등식을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정말 중요한데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차평균의 원리는 대변과 차변의 평균을 맞춰야 된다. 합계금액을 반드시 일치시켜줘야 된다라는 원리이고요. 재무상태표 등식은 차변의 자산금액과 대변의 부채와 자본의 합계금액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등식을 보면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합산한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어를 볼 건데요. 차변은 계정의 왼쪽을 의미하고 대변은 계정의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계정은요. 자산과 부채 자본의 증감과 수익과 비용의 발생 소멸을 항목별로 기록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단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의 개념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정 시점은요. 재무상태표 양식을 보면 항상 재무상태표라는 제목 아래에 작성하는 기말 날짜가 적혀 있는데요. 작성하는 기말 날짜가 2024년 12월 31일이라면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시점을 기재를 합니다. 일정 멈춰있는 시점을 기재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라고 하고요. 일정 시점과 대비되는 일정 기간은 뒤에 나오는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을 구분해서 문제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도 일정 시점이기 때문에 재무상태를 설명하는 보고서가 맞고요. 2번 재무상태표 등식은 부채는 자산 플러스 자본이다. 옳지 않죠. 올바른 등식으로 바꾼다면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차변의 자산은 대변의 부채와 자본을 더한 금액이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수정할 수가 있겠죠.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합계금액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을 기입하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입합니다.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T계정에서 재무상태표는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꼭 T계정의 형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 양식을 볼 건데요. 재무상태표 양식은 우리가 프로그램 전산에게 K랩을 조회를 하게 되면 나오는 형식인데요. 재무상태표의 제목 아래에는 작성하는 기말 날짜가 적혀 있고요. 6기가 당기라면 5기는 작년이니까 전기가 되겠죠. 당기는 6기, 전기는 5기가 되겠습니다. 회사명이 왼쪽에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단위가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 순서는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현금화가 빠르게 되는 속도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고요. 비유동은 1년 이상 걸려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가 더
빠른 속도가 되겠죠.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이 성금화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중에서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순서로 현금화가 되는 속도가 됩니다. 자산 다음에는 부채가 나오는데요. 부채도 역시나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속도가 빠른 순서죠. 상환하는 빚을 갚아야 되는 속도인데요. 유동은 반드시 회계에서는 1년 이내를 의미하고요. 비유동은 1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부채는 갚아야 될, 상환해야 될 빚인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면 유동부채, 1년 이상 걸려서 상환해야 되면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자산 다음에는 부채, 마지막으로 자본이 기재가 되는데요. 자본의 종류는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본금부터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탈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차변에 기재되는 자산의 총액과 대변에 기재되는 부채와 자본 총계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겠죠. 합계금액이 일치해야 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성과입니다. 경영성과라는 단어를 보시면 반드시 손익계산서가 떠오르셔야 되는데요.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와 다르게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달성한 성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손익계산서도 역시나 차변과 대변이 존재합니다. 차변에는 비용을 기재하고요.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을 기입합니다. 수익과 비용의 차액은 당기순손익, 당기순손익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을 합쳐서 당기순손익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T계정이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만약 비용보다 수익의 금액이 더 많다면 그 차익은 수익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회계에서 당기는 올해, 이번 연도를 뜻하죠. 이번 연도에 순수한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손익계산서 T계정에서요. 차변에 비용 기재했는데 대변의 수익이 비용보다 더 적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소멸된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당기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이 더 많을 때는 당기순 손실이 발생하고 수익이 더 많을 때는 당기순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손익계산서 등식을 보겠습니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손익계산서 등식은 차변의 총 비용과 당기순이익의 합계가 대변의 총수익과 같거나 대변의 총수익과 당기순손실의 합계가 차변의 총비용과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이 뜻은 T계정을 의미하는데요. T계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등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차변의 총비용과 당기순이익의 합계가 대변의 총수익과 같아야 된다는 뜻은 손익계산서의 T계정에 차변에는 비용 발생하고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의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차변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당기순이익, 차변 금액의 합계가 대변에 있는 총수익의 금액과 같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과 당기순이익의 합계가 대변에 있는 수익과 같아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대변의 총수익과 당기순손실의 합계가 차변의 총 비용과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뜻은 두 번째 표현인데요. 손익계산서 T계정에서 차변의 비용 합계 금액이 대변의 수익과 당기순손실 금액과 반드시 같아야 한다라는 뜻을 적어 놓았습니다. 차변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변의 수익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반드시 합계 금액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총 비용에서 당기순이익을 더한 금액이 총 수익과 같아야 하고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차변의 총 비용은 대변의 총 수익과 당기순손실을 합산한 금액과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과 손실은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문제 풀어볼게요. 재무제표의 종류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 옳은 것은 일정 기간이 의미하는 뜻은요. 멈춰있는 시점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회계기간 종료일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처음 영업활동을 시작한 기초 날짜부터 기말 날짜까지를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기간으로 표시하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의미를 합니다. 경영성과도 손익계산서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3번을 재무상태표로 바꾼다면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작성하는 날짜인 일정 시점이 되겠고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되겠죠. 일정 기간과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일정 시점과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변의 총 비용과 당기순이익의 합계가 대변의 총 수익과 반드시 달라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손익계산서의 T계정을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더 많다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비용이 더 많다면 대변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텐데요. 차변의 총 비용과 당기순이익이 나왔다는 뜻은요. 수익이 더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차변의 비용과 당기순이익의 합계금액이 대변에 있는 총수익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하는 보고서인데 달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도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3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을 뜻한다. 비용은 감소분이 맞고요. 수익을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이 맞습니다. 비용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서술해 놓았고요. 4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수익은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액을 뜻한다. 수익은 증가액을 뜻하는 것이 맞고요.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 금액을 수익이라고 합니다. 4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양식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시작 날짜 1월 1일부터 종료 날짜 12월 31일까지 기간을 표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당기는 제6기가 되겠고요. 5기는 작년인 전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기는 제6기, 전기는 제5기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부터 시작되고요. 매출액에서 경제적 효익을 위해서 희생된 비용인 매출원가를 차감을 하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여기에서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당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상품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겠고요. 매출액을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을 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혹은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면 매출 총손실이 되겠죠.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활동을 위해서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다면 영업손실이 될 수도 있겠죠.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이 될 수도 있고요.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차감을 하게 되면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차감 전의 순손익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될 수도 있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인세 비용을 차감을 하게 되면 비로소 당기 순이익을 구할 수 있는데요. 플러스 금액이 나왔다면 당기 순이익,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면 당기 순손실이 되겠죠. 손익계산서는 매출액부터 당기 순이익까지 일련의 절차를 구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